BMW가 쿠페형 소형 SUV X2를 출시했습니다. 6천만 원대 중후반대 가격을 갔는데 과연 이 돈이면 얘기를 들을지 아니면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최고란 소리를 들을지 지금 바로 이 시승회를 통해서 만나보러 가시죠. 자, X2 장단점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장점, 여러분들께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더 멋지다라는 느낌이 바로 딱 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선이라든지 면의 조화 그리고 비율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X2 디자인 정말로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 이 편의 및 안정 장비입니다.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어댑티브 LED 라이트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러 가지 ADAS 기능 모두 다 최신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연비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연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터당 20km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이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가격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죠. 여기에 이 차급, 상급 모델인 X4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체급도 그러죠. 공간도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200마력대라는 이 성능 자체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풍 시트 없다는 점도 차량의 성격을 좀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예요. 업스케일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주로 X6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은 육각형 형태의 그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헤드램프 디자인도 X6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변한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도 상당히 좀 이채로워요. 이런 소형 SUV급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이코닉 글로우가 X2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최고 사양인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X2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측면 디자인입니다. 길이 195mm 늘렸고요. 차폭 5mm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높이 65mm 커졌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휠베이스도 기존 대비해서 20mm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크기적으로, 비율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모두 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면부는 어떻게 생긴 것 같나요? 실제로 보면 좀 각을 많이 살렸고 기존의 BMW와는 다르게 조금은 좀 새로운 디자인을 많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BMW는 과거부터 이 머플러 노출시키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번 X2부터는 이 머플러를 드러내지 않고 전기차와 동일한 디자인을 갖도록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루프 스포일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의외인 부분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루프라인 디자인 덕분에 트렁크 공간에서 많이 희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트렁크 안쪽 공간을 조금 더 파서 추가적인 여유 공간을 확보한 덕분에 이 루프라인으로 인한 이 손해된 공간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X1보다도 큰 공간을 갖게 된 것이고요. 4대 2대4 리어 폴딩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공간 활용성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루프라인의 한계 때문에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X1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작은 트렁크 용량을 갖게 됩니다. 1열 시트를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 제가 뒤에 앉았는데 무릎 공간 이 정도 나오고요. 머리 공간은 이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거의 손가락 1개 정도의 너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소형 SUV에다가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 머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성인 남성이 타도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등받이 각도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시트 쿠션의 이 길이감도 충분해서 너무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 슬라이드 기능 없고요. 이 시트백 각도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헤드룸 부분만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신다면 X2도 충분히 이 좋은 공간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MW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두툼한 스티어링 림을 가장 먼저 느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손에 꽉 잡히면서 이 그립감 충분히 좋게 잘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프트 패들 잘 갖추고 있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 왼쪽에 전기차를 연상시키는 이 부스트 패들이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짧게 작동을 할 때는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하는데, 이 부스트 패드를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부스트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약 10초가량 최고 성능과 이 최고 변속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X1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다만 X1이 일반적인 시트가 적용됐다면 X2는 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됩니다. 이 허리 부분을 비롯해서 어깨까지 충분히 잘 감싸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헤드레스트 부분도 충분히 이 지지감이나 쿠션감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사이드 부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럼버 서포트, 조금 더 운전자 체형에 맞춰서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은 좀 빠졌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총 3개가 탑재됐습니다. 먼저 10.25인치의 계기판, 그리고 10.7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갖추고 있죠. 자, 그럼 X2의 이 디자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주행을 하러 가보시죠. 현재는 이 4기통 204마력과 30.6kgm/S의 토크를 만들어내는 이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함께 동력을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륜 구동이 아니라 이 4륜 구동 전체 들어가는 BMW X드라이브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른 주행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출력 부분에서 조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바로 한번 가속력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7.2초대까지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단 아쉬운 점이라면 그 성능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변속기의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 이때 측정된 가속 시간은 약 0.5초 정도 늦춰진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변속기의 내구 성능, 그 지속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2초라는 기록이 일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함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쉽게 느껴지진 않네요. 자, 이번에 X2에 탑재된 변속기 게트락에서 이제 납품을 받고요. 7DCT 300 사양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변속기가 2012년 처음으로 개발이 돼서 탑재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거의 1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숙된 기술력을 보여줄 뿐더러 BMW가 또 변속기 튜닝을 잘하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지만 어느 정도 좀 울컥거리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서 잘 튜닝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변속 속도가 조금은 더 빨랐으면 좋겠고,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그 3단 기어비가 조금은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늘어지는 느낌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서스펜션은 가변 댐핑 기능까지는 아니에요. 주파수 감응 댐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행 환경에서 이 운전자가 주행하는 성격, 그 환경에 맞춰서 이 댐핑 컨트롤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이 부분이 꽤나 적극적이어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M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라고 느낄 정도로 꽤나 서스펜션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조금은 과격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탄탄하게, 이 롤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승차감과 이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이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스티어링 인풋을 주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 얼라이닝 토크 부분도 충분히 부드러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조작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롤은 있습니다. 이때 또 이제 주행 안전장치도 좀 개입은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차량 고동을 만들어낸다는 부분, 단순히 전륜고동 SUV의 그런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BMW의 SUV, 그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대 X1과 X2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아진 부분, 바로 승차감이에요. 휠과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휠이 크면 상대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크면 연비 안 좋아지고 성능 부분에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된 덕분에 이 주행 성능 충분히 탄탄하게 받아낼 수 있으면서 연비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겸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타이어도 중요하잖아요. 이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 브랜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에코 컨택이라고 해서 구름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접지 성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때문에 이런 장거리 주행에 연비를 높이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와인딩 코스를 들어가서도 굉장히 좀 그립 성능이 뛰어나네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코 컨택이 들어가서일까요? 아니면 BMW가 상당히 이 연료 효율 부분에서 잘하고 있어서일까요? 저희가 이 차를 받아서 시승하는 동안 연비 측정을 해봤는데 리터당 16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는 더 높아집니다. 리터당 23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나타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하이브리드나 디젤 못지 않은 연비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차를 소유를 하면서 이 연비 부분, 이런 유지비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가솔린 터보 엔진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연비는 정말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때문에 연비운전, 안전운전 꼭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이 X2에는 BMW의 최신 사양의 이 ADAS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그냥 상급 모델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들어갔거든요. 차로 변경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이 급에서 정말로 보기 쉽지 않은 기능인데 바로 한번 구현을 해보죠.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최소화한 상태로 방향 지시등부터 조작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운전자의 조작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차로 변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옵션으로 나누는 브랜드가 그래도 꽤 많잖아요. 하지만 BMW는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은 점은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유압 방식에서 이 전자제어 방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BMW가 처음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약간은 좀 이질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굉장히 운전자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유압 시스템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제동 감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작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 이 담력이 너무 초반에 몰리지 않고 중간에서 후반 정도로 몰려 있다는 점도 이런 차를 제어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게 직관적이고 선형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좋았고요. 자, 아무래도 이런 차급의 한계 때문일까요? 상급 모델은 X4나 X6 대비해서 이런 로드 노이즈를 비롯해서 이 소음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이 나옵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노면의 요철을 지나가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잘 포장된 도로라도 이 타이어가 이 노면을 좀 긁는 듯한 이런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SUV를 원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만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시장에 출시된 BMW X2 6,8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뭐야, 이 차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GLB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 X2는 확실히 좀 합리적인 가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이 구성에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BMW X1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동일한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X1,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이 X2와 비교해서 15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 150만원이면 거의 뭐 어떤 익스테리어 파츠 정도 추가만 해도 그 정도 가격은 훌쩍 넘어 버리는데,
이 가격에 이런 쿠페형 SUV를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X2로 가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훨씬 더 예쁘기 때문이죠. 자, 오늘 X2와 함께한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